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양과천 교육청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관입니다. 앞서 아니 박수를 받고자 살짝 뜸들인 건 아닌데 고맙습니다. 앞서 그 손병건 주사님 너무 좀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서 같은 감사 담당으로서 제가 조금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그 김용우 주무관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세요. 그래서 그 김용우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그 시간에는 제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콘텐츠로 한번 유튜브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양대호 주무관님, 조현희 주무관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갑질을 주제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경기교육행정포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 조직 내 갑질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깊이 있는 발제를 준비해 주신 경기교육행정포럼 선임연구위원이시죠. 이상혁 발제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아까 자장님께서 시간 관계를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어쩌죠? 저도 원고가 좀 긴데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갑질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회적 위치나 입장, 역할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존엄성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위계 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 등 구시대적 문화가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직적이고 상하간 계층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무조건적 충성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갑질이 벌어지고 있어도 실제 갑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을 갑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갑질 감수성이 떨어지는 조직은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있어도 피해자는 어려움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신고를 마음먹기도 어렵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듣게 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저는 그동안 감사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접했던 갑질 사안 처리와 관련해 갑질 신고 및 처리 부서 배정 그리고 갑질 판단 과정 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갑질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갑질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갑질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정하고도 합당한 사후적 조치는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후적 조치가 적정했다고 누구나 똑같이 공감하게 된다면 이것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을에게는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고 반면에 가해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갑에게는 처신을 돌아보게 하는 경각심이 되어 갑질 예방을 가져오는 순환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를 지켜본 다른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이에 어렵지 않게 신고를 결심할 것입니다. 갑질에 대한 조사와 처분, 즉 감사가 갑질 행위의 신고 분위기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 감사는 어느 다른 감사보다도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갑질 감사의 공정성은 과정과 결과 전반에 걸쳐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과정은 단순히 갑질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러한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신고 이후 진행되는 신고서 접수, 처리부서 배정, 사실관계 조사, 처분 수위 결정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로 확장하여 넓게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갑질 사건 배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사건에 대한 처리부서 배정은 신고한 갑질의 내용이 이익 추구형인지 아니면 불이익 처우형인지에 따라 이익 추구형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불이익 처우형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갑질의 내용에 따라 사업부서 또는 감사부서로
구분하여 배정하는 방식은 갑질의 성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업부서 우선 배정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기대했던 신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이 감사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 배정이 되었다면 적지 않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하고 있지만 내부 절차를 모른 채 배정되는 외형만 보는 신고인에게는 내부에서 편의적으로 사건을 배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인은 교육청의 사건 처리에 처음부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건의 배정 단계에서부터 감사 또는 사업부서 등 처리부서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구에서 신고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갑질 신고 사안 처리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못할지라도 신고인 또는 외부의 시각에서는 사건의 배정 방식이 기존보다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제고에 이미지적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사건 처리부서 배정 관련 독립적 전담기구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어서 갑질 판단 기준의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신고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피신고자의 지위나 행위의 유무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피신고자의 행위와 그 결과가 부당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갑질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지만 갑질의 성립 요건 하나하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질 사건을 감사하는 경우 공공분야에서 말하는 갑질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완전히 일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각의 규정 취지나 성립 요건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감사 대상인 피신고인의 행위가 갑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고 판단에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질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발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사례를 통한 추론이나 자의적 판단 등을 하게 됩니다. 조직 내 하급자는 통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 간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갑질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 내용이 권한 범위 내 적정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갑질인지 판단에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갑질을 단순한 불쾌감이나 스트레스 등과 구분하기 위해 행위의 목적, 지속성, 반복성, 행위의 정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환경 등의 개별 요소를 갑질의 성립 요건과 결합하여 갑질의 판단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의 행위가 직원의 성장을 독려하는 것인지,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인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태도가 자연스러웠는지,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이었는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행위의 결과가 분위기 쇄신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직장 분위기의 악화 또는 직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는지 등 문제가 되는 행위의 목적이나 성격, 내용 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점검 항목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면 갑질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감사 담당자 중심의 갑질 판단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여부에 대한 판단 단계가 갑질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보통 감사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감사한 담당자가 누구보다도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에 감사 담당자의 의견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 담당자 중심의 갑질 판단은 그 판단이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출된 결과라 할지라도
신고인 등의 외부의 시선에서는 주관적 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갑질 판단의 객관성 흠결을 문제 삼아 논란을 일으킬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갑질 판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해 줄 무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사 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 처분 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갑질 판단을 위한 독립적인 새로운 기구의 도입이 어렵다면 현시의 사정에 맞춰 감사 처분 심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감사 처분 심의회 심의 사항에 갑질 사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처분 없이 종결하는 사건이든 주의 경고에 그치는 사건이든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사건이든 구분 없이 모든 갑질 사건에 대해 감사 처분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 담당자 중심이 아닌 감사 처분 심의회를 통한 갑질 판단으로 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감사 처분 심의회의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문제 제기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갑질 사건 감사를 처리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에서의 개인은 상급자, 하급자, 동료 등과의 관계 속에서 다소간의 갈등을 겪으며 생활합니다. 관계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이 단순한 갈등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연수, 캠페인, 신고체계 정비, 조례 제정 등 계속해서 갑질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상호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아 갑질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는 시간을 제하며 어쩌면 우리는 직장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많을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해야만 갑질일까요?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것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닫혀있는 소통 환경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강박감, 불안증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또한 갑질은 아닌지 기관에 구조적으로 배어있는 조용한 갑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갑질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